기반시설 중에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제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환경, 기초시설. 교통시설에 도로, 주차장 이런 것들은 철도 같은 것들은 누구나 쉬운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차 정류장 있죠. 이 정류장 이제 버스 정류장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터미널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차고지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 시설. 전에 이것은 이제 운전학원이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면서 똑같은 말로 회복하려니까 좀 멋쩍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차량 검사의 면허 시설. 그래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거고요. 공간시설이라는 것은 공원,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원지는 좀 가서 좀 쉴 수 있는 거,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 유통 공급시설은요,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같은 것들, 그걸 한꺼번에 공급하는 게 뭐예요? 공동구. 그리고 유통, 시장, 유통 공급 시설이고요. 이제 공공문화 체육시설은 공공청사, 공공 들어가면 돼요. 학교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문화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체육시설도 그냥 체육시설에게 앞에 또 명확하게 붙어 있어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문화 체육시설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수련시설이라든가 교육 연구시설 이런 것도 이제 공공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이 되면 이제 방화, 방수, 방풍, 사방시설 이런 것들 나오면 다 방제시설인데,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하천, 유수지, 처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시설. 보건 위생시설 하게 되면 이제 종합의료시설 들어가겠죠. 보건위생. 그리고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도축장 위생 관련되죠. 당연히. 그리고 장사시설. 이것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더 전에는 여기에 대통령 법에서 이제 좀 세분해놔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장사시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에 하천 아니고 뭐예요? 하수도. 그리고 교통시설 아닙니다. 뭐죠? 폐차장, 환경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환경시설. 그래서 잘 나오고 좀 헷갈릴 만한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천, 방제, 홍수 같은 거 좀 잘 정비하면 막을 수 있죠. 하천, 물 잘 정비해서 그냥 하천 그 자체가 아니고 좀 정비된 하천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강도 이렇게 좀 잘 정비해서 이제 풍납동이나 망우리 같은데 망원동 같은 범람하지 않도록 많이 정비했죠. 지금은 이제 하천, 유수지 물을 좀 모아놓는 것이에요. 하수도는 방제가 아니죠. 환경 기초시설. 사방설비, 모래 같은 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저수지, 이것도 물 한꺼번에 뭡니까? 흐르지 않게 좀 모아놓을 수 있죠. 방제시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맞네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돼요. 딱
이게 기출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뭔가 살짝 책 쓴 사람이 각색했는데 완벽하게 전문적인 뭡니까 관점의 평가하면 표현이 좀 어색해요. 이러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지구 단위계 도시군 관리를 설정한다. 2번도 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여기 얘네들이 도시군 관리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여기 좀 했던 거예요.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제가 지웠던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건데 어쨌든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이 말인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우리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좀 전에 읽었습니다. 설명해드렸고 도시군 계획사업. 기반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거꾸로 해야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했으니까 이름 자체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됐잖아요. 그냥. 지금도 모르겠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 결정된 거. 도시군 계획 중복돼 있잖아요. 기반시설에 도시군 계획이란 말 지금 용어 자체는 없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결정되면 그때 가서 이제 걔를 뭐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말해요. 걔도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이름이 새로 생긴 거예요. 자기에게 부여된 거예요.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걔를 또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32번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기출이라고 했지만 이제 각색을 좀 했습니다. 낸 사람이 잘했네요. 유통공급시설의 방송통신시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정보를 공급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자 그랬어요. 수도, 뭐 전기, 가스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긴 하죠. 방제시설, 방 들어가면 뭔가 막는 거죠? 방제시설. 근데 하천 방제시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죠. 홍수 예방 방지할 수 있어요. 공간시설에 장사시설 연결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서 장사시설은 뭡니까? 보건위생시설. 환경 아니고. 환경기초시설은 이제 그 폐차장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네요. 하수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고.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4번이 이제 전에 이거보다 좀 더 헷갈린 말이 있었는데 그 말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틀렸다. 33번 기반시설에 이제 정류장이나 도로, 광장 이런 것들을 세분할 수 있는데 자동차 정류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랬어요.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또는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런 것들 차량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터미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모이는 건 광장이에요. 교통광장은 광장입니다. 광장. 교통광장은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교통광장 이런 것들인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이다. 공간시설. 그 정도 한번 연결해보죠.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그 정도 하면 문제 좀 재밌는 문제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한 번 정도만 의식하면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시험장에 뚝 들어간 사람 틀릴 수도 있겠죠. 교통광장. 교통시설 깜빡하고 틀릴 수 있어요. 얘는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시설. 그 도로는 뭐 뒤에 다 도로가 붙어 있으니까 쉽고 광장도 다 뒤에 광장 붙어 있어요. 근데 자동차 정류장은 정류장이 안 붙어 있어서 제가 사람이나 차가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도로는 차가 지나가는 거고 광장은 사람이 거고. 근데 그 구별 안 해도 되는데 자동차 정류장 왔을 때 뒤에 정류장이 안 붙어서 약간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뭐 터미널, 환승센터,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들이 차 몰고 와서 좀 쉬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모이는 곳 해도 되겠고. 34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전부 다 5번.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들이 한 5문제쯤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제 34번은 29회 때 나왔으니까 지문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문제는 안 나와.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거,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 중에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공시설 주저하지 말고 주차장 저수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말이 붙어 있는 거 찾아보라고 한 거고 강의를 한 거고, 얘네들은 그런 말 별로 안 하고, 근데 얘네들 또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그래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거 뭐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랬죠? 우리가 토지 개발할 때 뭐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개발 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더 깊이 따지면 여기서 이제 사업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 허가, 승인,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신고 이런 것들은 한 번만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고, 요건 하나는 이제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행위를 제한했어요.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 받고, 여기에서 얘네들도 받아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여기도 뭐 종에 대한 제한을 받는데, 이것은 안 봐, 얘는. 도시군기획 시설사업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때 이제 도시개발사업은 행위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행위제한을 얘네는 하기 때문에 이거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역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주관경 개선사업구역은 1, 3호는 2종으로 2, 4호는 3종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들 공부를 하거든요. 용도적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건축하고 싶으면. 근데 도시군계획서 사업은요. 이거는 이제 공적성이 제일 강한 거 얘가. 용도적 행위제한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어려우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예를 자꾸 들은 거예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뭐 할 수 있는가 혹시 아세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할 수 있는 거. 초단 할 수 있어. 초단. 초등학교와 농어가 단독주택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이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건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도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한다 할 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도서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도시군계획 시설로서의 도서관 할 수 있다 없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제한을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안 받는다는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로서 도서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용 안 된다 이거니까. 이거 통제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 말로 늘 해봐야 여러분들 까먹으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들을 때 듣고서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이때 건폐율 2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적률 80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보다 더 큰 건축물 여기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군계획 사업 용도지역 행위 제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얘네들 안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군계획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아도 시험 보면 문제 없지만 전 문제 엄격하게는 얘네들은 적용되고 얘가 적용 안 되니까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전에는 이걸 구별 안 해줬어요. 제가 그냥. 근데 자 도시군계획 사업 이거 도시군계획설 설치할 때 개발 행위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 제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허가 관련해서는 여기 행위자는 얘만 나오고 허가 관련해서 그냥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사업. 물론 그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도 개발 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해당 법에 따라서 통제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허가는 그냥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시험에서 도시군계획사업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리고 용도적 행위 제한 도시군계획사업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만 나와, 얘가. 근데 제가 계속 읽으면서도 얘 두 개만 읽었지, 얘는 안 읽었어요. 얘는 제한될 수 있거든요.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계없이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사업이 도시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국장의 판단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말은 여기 이제 얘가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대 안 내요 시험에서. 그냥 여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마셔도 얘 집어넣고 틀리게 안 하니까 그렇게까지 공부를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완벽하게
다만 이제 자 용도지역 이렇게만 나와요. 도시군계획서 사업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요거 적용 안 된다는 걸 물어보진 않지만 이제 안 된다는 건 이제 취지를 이해하도록 설명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시가 조정구역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계없이 도시군계획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가 조정구역에서 하려 그러면 아까 이제 신고하라는 것은 그 전에 시작한 걸 말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시가 조정구역 정리해서요. 여기서 도시군계획서 사업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엄격하게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34번 도시군계획사업, 이건 기억, 니은, 디귿 외우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는다. 그건 이제 아셔야 되겠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해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두 번째고 그렇습니다. 39페이지 39번. 39번도 보니까 뭐 내용이 여기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되는데 광역기획권 나왔으니까 미리 여기서 보겠습니다. 39번. 1번. 국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특별자치시까지만 또 있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행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일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번부터 볼게요. 장사시설, 도축장, 광역시설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 광역시설인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 거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유연하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정리해서 공부할 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만큼 필요한 부분도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관계 특광 별별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자, 광역 하는 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는 광역시 할 때 광역 빼놓고는 다 뭐예요?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이 관계될 때 광역 그랬죠? 광역시설 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 특광 별별 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하면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 자, 둘 이상의 관계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둘이 하나 걸친다 하면 제가 뭐라고 했죠? 협의한다 그랬는데 협의라는 말 대신에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협약, 협의회 이런 말 나올 수 있고, 협약, 협의회 나오면 엉뚱한데 내진 않아요. 협의하도록 했는데 협의를 하면서 협약을 한다고 해서 불법 아니에요. 계약서 쓸 수 있어요. 그죠? 협의회 구성해도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에 그런데 5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이것은 이제 국가계획 하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국장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국가계획 국장 이렇게 기계를 해도 틀린 문제 거의 없어요. 우리 부당공법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예외적으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장이 언제 맨 이런 시설만 설치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얘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광역시설이라서. 그래서 얘만을 담당하는 그런 법률에 따른 법인을 설립해서 걔가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 관련된 광역시설 설립된 법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광역시설에서만 국가계획, 법인, 그리고 협의회 이런 말로 맞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그 정도. 광역시설은 그 내용이 얼마 안 되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안 거의 나와요. 지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번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인데 쓰레기급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내놨어요.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은 얘네들 내니까 그냥 해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는데 되지도 않는 문제인데 진짜 꽃배달도 보내야 되고 돌돌이 같은 문제인데. 자, 이게 기반시설이거든요. 어디 갔어? 아니네. 어디 갔어? 여기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예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모든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도시관리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시장이 비 맞아가지고 폐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죽었던 거 있잖아요. 그 사건. 관리계획 모든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를 한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지 않고 관리계획을 설치하면 미리 뭐 지상, 지중, 수상, 공중에 무슨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치하려면 기반시설 설치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치해야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맞는 말이 돼요.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제 하위법에 위임을 했어요. 이제. 뭔가 그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에 위임을 했어요. 설치 기준 같은 것들. 이제. 그래서 설치하는 도로는 설치할 때 폭을 어떻게 하고 1차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법률에 들 수 없잖아요. 하위법규 위임했겠죠? 그래 이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라고 되놨어요. 이게 법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 이거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의 일종이에요. 그죠? 광역시설 설치할 때는 이거에 따른다 이렇게 놨어요. 기반시설 당연하지. 이 조에 따른다. 당연하죠? 그리고 기반시설 중에 특이한 기반시설이에요. 공동구라고. 특이하죠, 얘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 갔어? 여러 가지 그런 그 공급실이 한꺼번에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설치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규정이 또 있어요, 이제. 얘도 이거에 따라야 돼요. 이거에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얘는 특별히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제. 200만 이상 할 때는 공동을 설치해야 된다. 공동 설치되면 꼭 수용해야 된다. 공동 설치 비용은 누가 낸다.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얘기가 있거든요.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면서 특이한 공동 설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 얘도 광역 시설이면서도 기반 시설이면서도 특이하니까 얘를 적용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그냥 뭐 관련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할 때 이걸로 한다. 이게 문제 같지 않아요. 짬뽕을 먹을 때는 짜장 먹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똑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전혀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이거에 따른다 그랬는데, 그걸 문제 내가지고. 근데 이걸 설명하는 사람도 뭐 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틀리겠어도 여러분들은 어쩔 수 나오니까. 자, 광역에서는 공동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2번 지문은 그냥 여러분 기계적으로 어떻게 외우셔야 되겠고, 나머지 4번 협약은 협의의 일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아주 중요하니까 아예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런 거 만들어서 철도를 계속 관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40번 아닌 거죠. 이제 58페이지 보겠습니다. 58페이지. 58페이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보류, 2번 광역계획권이 1번 문제가 아니고 1번 문제 1번 지문 보류. 1번 문제 1번 지문 보류. 58페이지예요. 자,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자꾸 그러면 안 돼. 이제 앞으로 틀리면 안 돼. 이제는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틀리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거 틀린 분들은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지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계적으로 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요. 요약집을 자꾸 읽고 말할 때 자꾸 들어야 돼요. 그걸 뭐 한 번에 딱 해결할 수 없어 그런 거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인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것은 도지사가지만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물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있습니다. 관리계획도 인접한 관할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입안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존 기타 부수적인 내용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다고 하십시오.
아닌 것도 있어요. 환지계획은 뭐 불행히 정한다는데 그런 문제집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틀리게 되는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럼 틀렸다고 읽고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다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환지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건 불령인데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틀리게 안 해요. 시험에서. 그렇다. 국장이 정한다.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또는 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다 틀린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면서 시 또는 군인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도 안 돼요. 인구가 10만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요? 나 이거 문제 풀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도 깜빡했어요. 또 답이 왜 이렇게 두 개가 될까? 자, 정리해 드릴게요. 시험에서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건 이제 문제집에 가끔 나오는데 잘못 오류인데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승인 받으라 하면 이건 1번 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도지사가 수립했다는 것은 다른 도지사가 협의를 했던 다른 시장하고 협의를 했던 협의해서 수립했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수립한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구나. 그런데 이 경우는 안 받는다. 이거.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이럴 때는 국장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려면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서 시험이든 어딘가 문제를 낼 때 이러한 경우 아니 11조 3항을 쓰기 싫으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거나 이렇게 사연을 알려주거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에 걸치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광역계획권에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상황을. 그럴 때 도지사 국장이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문만 제11조 3항에 따라 이렇게 하기는 어색한 거고요. 시험에서 그렇게 내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낼 거고 낸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예요.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광역계획권에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틀리게 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맞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그 말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장 승인과 관련되면 이 말은 너무 기니까 이 말은 너무 기니까 이 말이 나올 거라 보여져요. 자,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한 부연 설명 다 넣어줘야 돼요. 그럼 지문이 한 3개 정도, 3줄 정도 되겠지만 그렇게 한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1번처럼 되면 잘못된 거예요. 1번 틀린 거예요. 이렇게. 1번 지문도 틀렸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이 지문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하기보다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니까 거기다가 도지사가 11조 3항에 따라 11조 3항 다 쓰지 말고 기니까 이런 표시 여러분들 하기 어려운 이거 어디 갔어? 이런 거 그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11, 3 이렇게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 따라 그럼 무슨 말인가 연상할 게 있죠. 여러분들 이제 연상이 안 되면 버려도 되고. 책 쓴 사람도 이렇게 자꾸 틀리는데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자, 2번 근데 책 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알겠네. 알고서 쓰긴 그 내용은 아는 거예요. 쓴 사람은. 근데 이제 그 문장이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을 좀 못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맞게 나와요. 이제 2번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맞아요? 기본계획의 내용과 광역계획이 달라요. 누가 우선합니까? 광역.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해야 된다. 맞겠네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 거죠? 광역계획은 받는 거지만 기본계획은 안 받아요. 기본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정비해야 된다. 5년 타당성 검토는 다시 또 기본계획 그리고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법에 와서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방침 누가 하는 거 아세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가의 기본 방향, 정책 방향이에요. 기본 방침. 그리고 이제 정비 기본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근데 이제 정비 계획부터는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여기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 없어요. 다시. 3번 관리계획 틀린 것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이제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까지 응용을 하는 이렇게 지문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없는데 공부하는 중이니까 괜찮습니다. 도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걸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 또는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이런 것들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줘야 돼요. 기반설에 관한 사항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줘야 되고요. 그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죠? 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나 최저를. 그러면 어떤 가로구역에는 건축법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떤 특정한 가로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하면 그곳에서의 높이 제한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이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가로구역에서도 그렇고 일조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이나 일조권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특수한 목적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낼 때는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이런 정도에서 간단하게 한 문제를 내는 거지 진문지기 이렇게 섞어서 내면 여러분들 좀 어렵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런 문제는 나쁜 문제가 아니네요. 좋다고 해야죠.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아요? 건축물이 만약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어요. 방화지구 아닌 곳과 방화지구. 그럼 역시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당연히 지침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부합해야 되니까.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나 도시의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된다. 맞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언제 차등을 두는 거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도시지역, 산촌, 어촌, 농촌지역 등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빠졌어도 그냥 맞는 걸로 하세요. 그냥. 시험 되면 그렇게 분명히 명시해 줄 거예요. 4번 관리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 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의 의미 내용을 자꾸 문제 반복하면서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예요. 좀씩. 명확하게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걸 새로 공부하고 있나? 생각나는 거 있죠?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나는 거 있죠.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미리 인접한 시장 군수와 협의한 경우 인접한 시군 관할구의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어도 약간 어색하네. 인정되면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을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기가 직접 그냥 결정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죠?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어요.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무 조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이건 특강 별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초조사 의견 청취 위반을 해서 협의 심의까지 해서 결정 고시를 합니다.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자, 여기서 대도시 시장은 지멋대로 할 수 있어요. 대도시장.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의 경우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기초사와 의견 청취를 통해서 자기가 입안을 해요. 입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도지사가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해주면 그럼 이제 시장 군수가 이제 결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이제 도지사가. 뭐 누가 고시하는가는 제가 그냥 읽고 넘어가지 이걸 외우라고 안 해요. 이제 그 주체가 약간 달라지는데 여기 있는 거 뭐 승인했을 때 결정해서 달라지는데 무시하고 자 이제 도지사가 결정해서 이제 고시해요. 용, 기, 지, 도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해당 파트에 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비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 기, 지만 볼게요. 용, 기, 지에서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자기가 해요. 결정합니다. 용도지구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대도시장이 자기가 해요. 용도구역은 누가 하는가 따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가 입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만큼은 이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만이 아니고 그냥 시장 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했다. 그럼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안이라는 말 써줘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도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되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입안하면 누가 결정하죠? 국장. 도지사가 입안하면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군수가 입안한 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그래서 3번 시장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한 경우에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해야 한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걸 물어봐요. 분명히. 도지사가 입안한 것을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안 돼요. 분명히. 그것들은 이제 도지사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하죠. 당연히. 자기 거니까. 5번 관리계획 용도로 볼 수 없는 것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반 상업지역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 도시공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이다죠?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 도시공 관리계획이잖아요. 주거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공부를 머리가 좋은 분들은 뭐 주택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한날 한 시간이면 다 공부하니까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머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몇 달에 걸쳐서 공부된다는 걸 사실 알아요. 투기과열지구는 한참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주거지역은 다음 주에 공부할 거고 투기과열지구는 이거는 뒤에다가 뭐 붙였는데 뭐라고요? 투시도 누가 정할 수 있어요? 그 전에 한 명 또 나오고, 이제, 일단 나오고.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국장, 시도지사 할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이나 분양가는 국장만 할 수 있는데, 얘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어디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택법에서 공부, 주택법. 이건 도시공관리 아니죠, 당연히. 투기갈지구. 투기갈지구 아무튼 국토교육에서 본 적 없죠? 오늘 봤네, 오늘. 틀린 걸로, 답 아닌 걸로 오늘 봤어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된 집단 취락지구를 변경하는 계획, 도시공 관리계획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개발 제한 구역도 도시공 관리이고 취락지구는 용도지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이것을 뭐 지정하는 것, 변경하는 것, 다 도시공 관리계획입니다. 계획관리적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 도시공 관리계획 맞죠? 뭐 계획관리적에 지정할 수 있겠죠?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도축장 설치에 관한 계획 돼요, 안 돼요? 되죠?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도시관리 할 수 있잖아요.
500 미만은 도시공관리 없어도 되는데 그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400으로 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만 또 나올 숫자는 아니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반시설. 이 문제는 뭐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 그래도 성의들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또 여러분 어색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구나. 이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복습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기보다 이건 물어볼 때는 아주 쉽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물어봐. 이거 자체 알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좋네요. 이것은 60번 60페이지 6번 도시공관리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시킨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용도구역은 제한 대상도 아니에요. 기반시설을 설치해달라 이거 하는 거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여기 돼 있자. 여기 이 뒤에 이거 제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관리방 제한 대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는 국장이 결정한다. 앞에 나왔던 건데? 아닌데? 지금 6번 봐야 되죠? 6번 다시.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용광로철 이런 것도 들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한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에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환경성은요? 그리고 재취약성 안 해도 되죠? 나이도 10이다. 그리고 폐지, 해제. 도시군관리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고요. 관리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안 되거든요. 기지, 개발진흥지구 중에 특히 산업노통 이거 말이에요. 제한자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틀렸죠? 전부나 일부를 부담? 그렇죠. 시킬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받은 특광시장 군수는 제한일로부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도시군관리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한서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관리계획 위반 제한했어요. 위반 제한하면 얼마 이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줘야 돼요? 이렇게 제한했어. 45일. 필요할 때 이제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은 막 몰라도 좋습니다. 요거 한번 챙겨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위반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을 시행하는 자, 조합은 제한 못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한 안 해요. 자, 제한하면 제한받은 자가 그럼 반영 그거 할지 말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시험 보면 합격자 여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잖아요. 뭐 이거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알려줘야 되겠죠? 1개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했어요? 정비계획. 다 있다 그랬죠? 이거 다 있다. 정비계획도. 60일. 연장은 그냥 다 30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는 1개월, 30일, 30일인데, 이제, 여기는 1개월 하니까 30일 하니까 이상했나 봐요. 하루가 그거 뭐 따지자 해가지고 그냥 1개월 했어요. 여기는 30일, 30일. 얘네 더 기니까, 여기가 균형 맞추면, 여기도 1개월 하거나 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여기 일수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일수, 30일, 30일 했고, 1개월 하다 보니까, 여기도 1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연장. 1개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부터 도시개발구역, 도시공관리계획, 정비계에서 이제 1개월, 45일, 60일이에요. 하나만 따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도 이제 반영 여부에 대한 통보가 있어요. 뭐 60일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까지 공부하면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니까 그건 안 하고 그냥 얘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특이한 사람들 와서 이거 60일 되면은 뭐 그건 이제 그냥 그때 찍어가지고 맞추거나 뭐 틀리거나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얘는 정리하고. 이것도 헷갈리는데 요런 거까지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 며칠? 45일. 도시공관리계획. 도시개발구역은요. 이보다 앞에 1개월. 정비구역, 정비계획은요. 60일. 8번.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가요?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한번 봤어요. 시군에서만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인구 몇만이야? 10만 이하. 수도권 안 돼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도 안 돼요. 이런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시군 전부를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은 광역계획은 지정됐고, 그때 광역도시계획에서 포함해야 될 내용이 있고, 기본계획이 포함할 내용, 관리계획의 내용은 이겁니다. 용기지도. 그런데 여기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만약 1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광역계획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대. 그 10가지가. 그럼 어차피 이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 내용이 뭐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살림인데 살림. 제가 살림이라고 말하잖아요. 살림을 포기하는 건데 관리계획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도로 설치도 해야 되고 용도지역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 그냥 읽지 말고 깜빡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계획이든 광역계획이든 국가계획이든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는 건 없어요. 이제 기본계획은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광역계획과 내용이 같으면 수립 안 하거나, 아주 조용한 도시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역성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한 건데도 대답을 잘 하셨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틀리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꾸 이제 넘어지고 막 이제 성천하고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걸어갈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시험 보는 날,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만 이제 걸음만 뛰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아까 또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 아예 전혀 지정이 안 됐다. 무엇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보전 그러지 말고 이제 전혀 안 됐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적이다. 용도적이 세분되지 않았다. 보전 녹지. 관리적은? 관리적인데 다른 말. 관리적은요. 보전관리. 그 보전이라고 한 다음도 뭐 알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맞다고 해드릴게요. 보전 나오면 돼요. 지금 몇 번 지문이에요, 지금? 2번. 토지적 성평가 등에 의해서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앞에 있는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슨 절차,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뭐 재취약성이 나올지, 뭐 환경성, 주민 의견 청취가 나왔을지 안 나올지, 뭐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적인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 안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토지적 성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개발 못 합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금방 말했잖아요. 무슨 지역에 따라서 보전 관리지역에 준해서 개발할 수 있다. 즉 관리적인데 세분되지 않았어요. 그거 공부한 거예요. 그건 이제 앞에 토지적성 평가 등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절차를 안 밟아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절차를 밟았다 안 밟았다 간에 어쨌든 간에 지정이 안 되면은 금지된 게 아니고 보전 관리지역에 따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외우는 시험 공부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듣고 이해하고 자꾸 읽고서 여러 거 만들어야 되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공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
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뭘 신고를 해야 되죠? 허가는 받을 필요 없어요. 신고하면 돼요. 주거지역에 관리계획을 위반한 경우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충분히 평가가 됐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시공관리 결정 고시하면 언제 효력 발생합니까?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관리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 중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 뭐 공부할 것 같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규칙이잖아요, 이게. 그죠? 여기가 지금 어떤 용도지역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게 되면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 주택,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런 것들 공부를 하거든요. 용건, 용이 이런 것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이거를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그리고 높이의 최고 한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거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건 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도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기반시설. 경관이라든가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대문의 형태, 담장의 높이, 간판 색깔 이런 거 규제할 수 있어요. 뭐 해야 되는 것은 각가시니까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야 되는 건 외워야 된다고 지금. 용건, 용이 기반시설 필수예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이처럼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행위, 즉 건축 행위를 거의 대부분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이게 건축 행위가 결부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시험 볼 때 나오면 되니까. 그때도 안 나와도 돼요. 왜? 다른 거 맞추면 되니까. 그냥은 대신에 저는 강의는 대충 하진 않아요. 여러분도 대충 해도 돼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줄 거니까. 대신에 들으려고 노력하라니까, 이제. 다 완벽하게 기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 중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이제 응용 문제 낸 건데, 이렇게 시험 절대 안 나옵니다, 물론. 너무 지문이 이제 복잡하고요, 장황한데, 그리고 또, 이렇게 내면은 약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경관계획 꼭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이 막 더 깊이 있게 논쟁하다 보면, 이거 제가 말한 것처럼 건축행위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지, 경관은 좀 그거 관련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 문제는 뭐 제가 볼 때 뭐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실제 시험 지문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만 나와요. 자, 지구단위 계획, 건축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합건축에도 하나의 내용인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뭐 뒤에서 문제 나오면 말씀만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약간 있는 게 다음 주에 올 건데요. 입지기재 최소 구역, 여기, 계도시 수립.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서는 이제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가 어느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칠게요.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만 적용되는 계획이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용, 건, 용, 이,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또 몇 가지 더 붙는데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기재 최소 구역에서는 입지기재 최소 구역 계획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에서 원래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허용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완화해서 허용을 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이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와 공동 심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결은 누구의 의결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문화재위원회, 학교위원회 그런 의결에 따른다 하는 건 이제 거기서 한번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한번 나왔어요. 다시 이제 자 지구단위 계획하면 건축위원회와 공동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거의 답이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을 한다.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걔는 아닌데 혹시라도 자 그 의결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이렇게 낼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 상식인데 누구 의견을 우선하는가 이것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될 수 있어요. 누구를 우선해야 돼요? 문화재위원회, 학교위원회 우선한다. 2번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하고 아까 앞에 나왔네요.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그 사업이나 공사를 개소할 수 있다. 그냥 맞는 걸로 셀게요. 신고한다는 취지 마세요. 문장이 조금 엉성하긴 한데. 시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한 경우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본래 이제 역시 지형도면조차도 이 지형도면도 예, 여기 시장군수, 일반적인 시장군수의 경우에 이런 지구단위가 아닌 것들은 자기가 위반해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시장군수와 위반한 그런 관련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했죠. 도시적 축소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 지방의 의견 정치,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고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토지용 계획에 대해서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봐서 유학집을 한번 또 다시 보면서 뭐 문제 다시 한번 보든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